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셋, 저녁에 넷 주겠다고 말했다. 원숭이들은 모두 노여워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했다. 이름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았지만 노여움과 기쁨이 작용한 것도 또한 인시다. 그러므로 성인은 옳음과 그름으로 갈등을 완화하지만 자연스러운 물레에 머문다. 이를 일러 두 길을 걸음이라고 한다. 후반부는 헷갈리실 거예요. 원숭이 키우는 사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이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들한테 제안을 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아낀다라는 걸. 날씨가 안 좋아졌나 봐. 기후재난 때문에 도토리가 부족했을 거예요. 분명히 주어진 게 많았을 거야. 원숭이당 7개씩 줄 필요가 없게 많이 줬을 거야. 제가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고 원숭이들 어차피 저 원숭이 잡아다가 먹어야지 식용이다, 이럴 생각이면 몇 마리 늙은 것들 제거하고 건강한 것들만 키우면 되는데, 지금 원숭이 키우는 사람은 도토리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수급이 지금 너무 모자른 거야. 너무 비싸고. 그런데 이들을 끌고 가기로 한 거야. 끌고 가기로 하니까 도토리 개수를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7개라고 생각을 한 건 100%예요. 만약에 어제도 7개 줬다면 뭐하러 제한을 해? 근데 7개를 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제한해요. 아침에 셋, 저녁에 넷 주겠다. 어쨌든 나눠야 되잖아. 점심은 없다,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원숭이들은 두 끼만 먹는 걸로 합시다. 뭐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아침에 셋, 저녁에 넷. 요건 알아요. 잠자기 전에 배고프면 잠 안 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야. 이거 굉장히 힘들어져. 생각을 한 거야. 아침에 셋, 저녁에 넷. 그래, 저녁에 4개를 주자.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이 제안을 한 건 최선의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행히도 원숭이들이 싫어해. 원숭이들의 불씨는 미루어 짐작이 되죠. 이게 7개로 하루 일당량을 줄인다고? 옛날에 10개씩 20개씩 줬던 애가 7개로 줄인다고? 그러면 말이야, 아침에 셋 주고 저녁에 4개 안 주면 어떡하지? 일단은 4개를 먼저 먹고 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제안도 원숭이가 한 게 아니에요.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 원숭이를 남편이라고 봐도 되고 아내라고 봐도 되고 아이들이라고 봐도 되고 여러분 주변에 아끼는 사람 누구라고 넣어도 돼. 그리고 내가 돌보는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한 거야. 그 제안을 딱 했더니 원숭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한 거야. 이해되시죠? 와! 요 얘기만 달랑 있고 이런 해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원숭이 키우는 사람은 그 두 번째 단락의 성인의 사례란 말이야. 그럼 뒷줄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독해를 일단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유 실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원숭이들이 이것도 싫어해. 아침에 넷, 저녁에 셋도 싫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에요. 7개는 지켜줘야 돼요. 다음에 도토리 그 포대가, 도토리 박스가 우리 농장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거부를 해. 7개는 지켜야 돼. 저는 이렇게 제안할 거예요. 아침에 5, 저녁에 2. 글에는 없어요. 막 여기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에는 없어. 그러니까 제안이 지금 어떻게 들어갔냐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위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이 원문에 아침에 셋, 저녁에 넷도 원숭이 키우는 사람은 이게 옳다, 이것이다 위시한 거예요. 근데 노라고 됐지. 그 다음에 또 제안을 했잖아. 아침에 넷, 저녁에 셋. 이것도 옳다고 최선을 다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라고 했지. 우리 사유 실험에서. 그 다음에 아침에 5, 저녁에 2도 노라고 했어요.
계속 나가서 아침에 7, 저녁에 0도 노라고 했어. 자, 어떡할래? 이제는 진짜 위기에 빠진 거예요. 어떡하실 거야? 원숭이들 팰 거야? 야! 원숭이, 아무리 원숭이지만 생각이 있지. 7개씩밖에 하루에 못 준다고 어떻게 알아라는 거야. 처음으로 원래대로 가. 아침에 3, 저녁에 4시다. 이러면 웃기는 거야.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데요.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주어진 조건에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걸 자기가 다 부정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최대한의 마지노선이 정해졌죠. 어쨌든 7개인 거야. 이 위기야. 진짜 위기가 온 거예요. 차라리 그냥 7개 주면서 저항하는 원숭이 그냥 때려잡고 그냥 그러면 돼. 깔끔하게. 근데 애초에 출발이 뭐예요? 이들한테 제안을 한 거야. 이들 행복하라고. 이해되시죠? 이들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원숭이 키우는 사람은 계속 힘듭니다. 위기에 빠진 거야. 이렇게 막 고민하는 거야. 여러분도 고민해 보세요. 7개인데 이게 합리적인데 이것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내일 거 땡겨야 된다고. 8개 줘야 된다고요. 먹는 게 뭔지 알잖아. 일단 아침 먹여야 되잖아. 처음 제안 기억나시죠? 어떻게 제안했어? 아침에 3, 저녁에 4시잖아. 이게 가장 좋아. 내가 봤을 때 이게 위시야. 이게 이거야. 이게 옳다고 판단한 거야. 그런데도 노라고 하잖아. 2번째 제안을 했죠. 아침에 4, 저녁에 3. 이거 보고 기뻐했지. 인시가 뭔지 드디어 나온 거예요.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아침에 4, 저녁에 3시 옳다라고 느끼는 거를 원숭이도 옳다고 느껴서 나도 이거다라고 느끼고 원숭이 키우는 사람도 이거라고 느끼는 게 딱 일치될 때가 인시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얼마나 기뻐요. 이거에 멈췄다라는 게. 출발은 뭐예요? 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일단은 얼마나 좋아. 이 정도만 돼도. 아침에 7개, 저녁에 0개만 돼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7개는 분개가 안 되잖아. 이게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답 정해 있어. 뭐 정답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 그리고 사랑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은 정해졌다. 너다. 뭐 그런 거. 맞나요? 맞아. 네. 죄송해요. 제가 그러니까 장자나 강의하고 있지. 그거 저기 2000년 전 거에 능통한데 지금은 약해. 여러분들이 아들이랑 딸 설득할 때 보면 이런 답 정해져 있어요. 아들 아낀다고 여행 어디 갈까? 이런 거 제안할 때도 보면 이해되죠? 용돈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할 때도 답은 정해져 있죠. 제안한다. 왜 제안을 하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빠야. 엄마야. 그런데 진짜 작정하기로 하면 그 아이가 최종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화를 내죠. 야!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야! 형편대로 살아! 이 얘기를 여러분들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잘못한 거라고. 아예 제안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원숭이 키우는 사람은 안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제안을 던지는 거는요.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혹에 빠졌겠어. 여러분들 생각에는 딱 보면서 제가 그 비유를 했잖아요. 저녁에는 그래도 4개 정도를 먹어줘야 잠을 잘 잘 수 있어. 너희한테 좋은 거야. 나는 너의 행복이 뭔지를 다 알아. 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럴 때 그것도 싫어하면 아침에 4, 저녁에 3을 준다고 그럴 때 기분 나쁘죠 사실은. 이 멍청한 것들. 분명히 또 밤에 배고프다고 또 저 원숭이들이 그럴까 이러잖아.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 저녁에 3에서 배고플 때 그때 가서 봅시다. 제안은 왜 해요? 너 뭐 할래? 라고 제안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면 왜 해? 그가 결정하도록 하는 거야. 그걸로 할래요? 라고 정할 때. 근데 내가 선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지. 난 이 정도 선이야. 네가 원하는 걸 해준다라는 게 사랑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정해져 있잖아. 에? 네가 원하는 건 내 수준에서 이 정도 안까지 들어와야지만 허락이 된다.
처음에 이거 들고 이거 처음 제안 보십시다. 아침에 셋, 저녁에 넷 주겠다 그랬잖아. 이게 제안이 우리 사유 실험에서 아침에 7, 저녁에 0으로 갈 수도 있잖아.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런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에 7개, 6개, 7개 제로를 제안할 때도 찜찜한 마음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제안이 돼야 되는 거야.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7개 제로에서 멈춘 것도 행복한 거예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8개 제로가 될 수 있고 9개 제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원숭이들이 그럴 수 있어. 오늘 아침에 먹고 다 죽자! 한 달치 이럴 수 있잖아. 그래도 해줘야지. 뭐 어떡해.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거에 비한다면 8개, 0개도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침에 넷, 저녁에 셋 주겠다는 두 번째 제안도 얼마나 행복했는가. 다행이다. 이해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넷, 셋, 노라고 하면 또 제안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의 정의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야. 사랑의 정의는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랑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제안도 못할 거예요, 아마. 마치 해줄 것처럼. 근데 제안을 시작했다면 무서운 겁니다. 그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스라고 할 때까지 가겠다라는 거여야 돼. 그래서 서글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제안을 마음껏 못하는 거 있죠. 아예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남루한 사람이라는 게 들키고 내가 무능력한 아빠라는 게 들킬 수 있잖아. 그래서 주변에 혹여 가난한 아빠, 지금 가난한 남편이 있으면 뭐 어디 가서 먹자라는 제안도 잘 못하는, 외식하자, 여행 가자라는 얘기도 못할 때 마음으로 좀 헤아려야 돼. 하고 싶죠. 연봉이 100억 정도면 하고 싶지. 근데 이거 못하는 거야. 그래도 그 못함이 뭔지는 아시겠죠? 안타까움이에요. 그게 사실은 안타까움이라고. 근데 제안을 했다 하면 뭔지 아시겠죠? 했잖아. 애들한테 제안을 했잖아. 그리고 나는 너희들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제안을 하고 있잖아. 7개, 0개를 못 받아들였을 때 답이 정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루에 정해진 양은 7개다가 정해져 있으면 안 돼. 어쩌면 그걸 부수라고 강요하는 게 원숭이들인지 몰라요. 원숭이들의 눈빛 있잖아. 7개, 6개 줬을 때 눈에서 화가 나는 걔네들의, 나는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나고 있다고. 그리고 걔네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는 거 버리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당신은 이미 마음이 차 있습니다. 7개만 주겠다고. 그걸 비워야지만 날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원숭이들이 요구하는 거야. 누군가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딱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아껴서 이건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 있어. 그래서 사랑 한번 못한다. 제대로. 원숭이 키우는 사람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안하지 말아요. 슬퍼해야 돼. 그리고 중간에 이 정도 짜장면만 사줘도 우리 딸 아들이 행복해한 거 행복하게 여겨요. 걔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은 점심을 못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한 달 내내 못 먹을 수도 있어. 그게 어쩌면 또 각도를 바꾸면 여러분 아들, 딸,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들의 몫이야.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은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원숭이를 사랑해. 형편이 안 좋아졌어. 7개밖에 못 줘.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원숭이 몇 마리 팔고 뭐 주는 대로 먹어 이것들아 이런 것도 아니야. 제안을 하는 거야. 막 고민했겠지. 이게 옳아라고.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그 원숭이들이 옳다라고 하는 거와 딱 일치돼야 딱 끝나는 거야. 인시가 뭘까?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인시가 뭘까라는 게 하나의 정의도 나오는 거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과 타자가 옳다라고 하는 게 놀랍게 일치될 때 그때가 인신 거예요. 정확하게.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앞에 거를 연연하면 뒤에 거 얘기할 때 조금 좀 아이 멍청한 것들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제안하잖아. 그럼 제안도 못 한다고. 그 정도 마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매번 비워야 돼. 우리는 거기까지만 했죠. 아침에 8, 저녁에 0까지 왔잖아. 그 전까지 꽤 깔끔하게 해서 8개 주고 0개 준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최선을 다해서 옳다라고 그냥 제안을 해야 되지. 나의 5번째 제안이고 수준이 떨어지는 제안이라 생각하면 그 제안을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삼모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들을 놀리는 거야. 오히려 원숭이들한테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휘둘릴 필요 없죠. 원숭이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근데 지금 아니잖아. 같이 가려고 그러잖아. 이 이야기야. 이 얘기에서 제안이 누가 멈추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원숭이들이 하잖아. 타자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키우는 사람의 이야기, 저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가 원숭이 저자예요. 저공, 원숭이 키우는 사람. 저공 이야기라고 하려다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원숭이 이야기라고 붙였냐면 원숭이가 주인이니까. 원숭이가 제안에 종지부를 찍으니까 저공 이야기, 저공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저공은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다음 제안할 때는 앞에 제안 까먹어야 돼요. 3번째 제안할 때 2번째 제안도 까먹어야 된다. 비워내야 된다. 자꾸 그게 남아있으면 제안할 때 느낌이 원숭이들이 알아. 아 슬슬 요번 제안 안 받아들이면 우리를 패겠는걸?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다 지워나가야 돼요. 계속. 극단적인 사유실험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맙게 여겨야 된다고. 내 제안을 우리 이거 먹자, 우리 이렇게 여행 가자, 아빠가, 엄마가, 자식이나 뭐죠 애인한테 제안을 할 때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돼요 라고 멈춰줄 때 또 놀랍게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여기서의 원숭이들의 가장 큰 슬픔은 원숭이 키우는 사람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도 그 상대방이 형편이 안 맞는데 어떤 제안을 할 때 스톱할 때 있지. 그건 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양쪽이 다 사랑하면 제안하는 건 극단적으로는 가진 않아.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뭘 제안을 해도 계속 극단적으로 가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 야 이게 갈대로 간 거야.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진 않는 거야. 불신하는 거야. 이거일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근데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는 가르쳐 주는 거죠. 끝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거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은 얘기를 한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깡그리 다 버릴 생각이 없으면 제안하지 마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